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강 한국의 가족과 일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국의 가족과 일터인데 이 한국의 가족의 형태와 그리고 호칭, 한국 가족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 그리고 직장 생활과 문화, 그 직장에서의 문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입니다. 가족의 이제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 이제 전통적인 가족, 옛날 가족과 오늘날 현재의 가족의 형태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이제 대가족이 많았습니다. 이 대가족은 3세, 세 개의 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말합니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3대가 함께 사는 가족 형태를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장남, 이제 가장 첫 번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사는 형태의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날의 가족의 형태는 이제 핵가족이 많습니다. 이 핵가족은 결혼한 부부와 아래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제 아내와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핵가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등장하는 1인 가구가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뭐 결혼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이 이제 한 명이죠. 1인 가구라고 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이 맞벌이 부부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제 둘 다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부를 맞벌이 부부라고 합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들은 이제 아이들 육아의 시간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아이를 이제 키우지 않고 이제 서로 두 부부만 함께 사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부모 가족인데 한부모 가족은 이제 불의의 사고나 어떤 다른 안 좋은 일로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 명이 없는 가족을 말합니다. 아이들과 어머니 아니면 아이들과 아버지 이렇게 생활하는 가족을 한부모 가족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조성 가정인데 이 조성 가정의 경우도 좀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둘 다 없는 가족을 조성 가족이라고 합니다. 둘 다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이제 대신 키우게 되는 거죠. 이런 가족을 조성 가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문화 가족이 있죠. 이 다문화 가족은 이제 다른 문화, 한국 사람과 다른 나라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양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문화 가족도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족 문화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한국 가족 문화의 특징은 이제 전통 유교 사상과 효 사상에 기반을 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떤 행사나 집안일이 있으면 서로 모여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어떤 행사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효도하는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국 가족 문화의 특징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전통 유교 사상과 효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족과 친척과의 관계, 그리고 호칭. 이 호칭이라는 말은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호칭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이제 부부의 호칭이 있겠죠. 부부는 서로 여보나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부부끼리 남편 아내 남편이 여보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배우자, 결혼한 사람들의 부모, 그러니까 남편의 부모나 아내의 부모를 부르는 말이 되겠죠. 아내가 남편의 부모를 부를 때는 아버지는 아버님, 어머니는 어머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부모를 부를 때는 아버지는 장인어른, 그리고 아내의 어머니는 장모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남편의 형제. 이제 남편과 아내가 형제가 다 있죠. 그 형제들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 자, 남편의 누나는 이제 아내가 형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남편의 여동생, 여자 동생은 이제 아가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편의 형은 네, 아주버님이라고 네, 부릅니다. 그리고 남편의 남동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이제 남편의 이제 남동생이 결혼을 했을 때는 이제 서방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내의 형제들, 그 남편이 아내의 형제들을 부르는 이제 호칭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언니, 이제 아내의 이제 네, 여자 형제 중에 네, 나이가 많은 분이 되겠죠. 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남편이 아내의 언니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라고 네, 부릅니다. 다음에 이제 아내의 오빠,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죠. 아내의 오빠는 형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내의 남동생은 처남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네, 살면서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 호칭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부르는지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촌수인데 여러분 아마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촌부터 뭐 4촌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촌 관계는 보통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랑 네, 아이들 관계를 1촌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2촌 관계는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언니, 누나, 뭐 형, 오빠, 동생 이런 관계가 2촌 관계가 됩니다. 다음에 3촌은 네, 아버지의 친형제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아버지 형제들과 나와의 관계가 3촌이 됩니다. 3촌. 자, 그리고 4촌은 남편의 형제 자매에서 태어난 아이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네, 아버지 형제 자매들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나의 관계가 4촌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부는 네, 촌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피가 섞여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촌수를 따로 따지지 않고 네, 몇 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네, 부부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촌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가운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나를 기준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호칭이 되겠죠. 호칭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네, 여기 부는 아버지겠죠. 아버지의 여자 형제 중에서 나이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누나가 되는데 이 누나는 이제 고모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내가 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이 호칭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여기 보면 이제 형이 있고 손이 누나라고 돼 있는데 누이라고 돼 있는데 이 손이 누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나입니다. 누나. 그리고 쟤랑 매도 있지만 보통은 남동생, 여동생이라고 부르죠.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한국 사회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기서는 한국 사회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직장 생활에서 이제 취업과 퇴직이 있습니다. 취업은 말 그대로 내가 네,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걸 취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고 퇴직은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돼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만 15세 이상이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 경우에는 보통 이제 20세 중후반, 보통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퇴직은 60세 전후로 네, 많이 합니다. 60세 좀 지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고 이제 쉬거나 다른 일을 찾게 되는 거죠. 퇴직을 하게 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분야, 그러니까 직업 중에서 직장 중에서 어떤 직장을 선호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급여가 많죠. 네, 급여가 많은 월급이 많은 대기업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네, 급여는 좀 적지만 안정된, 그러니까 정년까지 60세까지 네,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IT, 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뭐 게임,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 이런 첨단 산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근무 시간과 근무 형태가 되는데 보통 이제 근무 시간은 네,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형태가 많고 네, 주 5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 5일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일주일, 그 일주일 안에서 52시간만 일을 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 5일에서 보통 이제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임금이 되겠죠. 네, 그 월급이라고 보통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임금이 있는데 연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봉과 최저임금제. 연봉은 네, 1년 동안 직장인이 받는 돈의 총합을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월부터 뭐 12월까지 받는 모든 돈이 되겠죠. 연봉이라고 해서 연봉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하죠. 자, 그 두 번째는 이제 최저임금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이 근로자가 네, 한국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게 이제 받을 수 있는 최저한의 임금을 최저임금제로 정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좀 달라지는데 매년 최저임금제를 정해서 네,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해서 네, 같이 봤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사회의 직장 문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우리가 취업하고 퇴직하고 뭐 이런 뭐 일을 하고 근무 시간 같은 걸 알아봤는데 여기는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국 직장인의 남녀 비율이 있는데 보통 옛날에는 이제 한국의 남자분들, 이제 남성분들이 일을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도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제 증가하면서 직장에 여성들도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이제 증가해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도 이제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육아나 네, 출산 이런 문제로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인의 직장 문화에서 이제 회식 문화와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식 문화는 네, 여기 있는 그림처럼 네, 직장에서 일이 끝난 다음에 저녁을 여러 사람과 직장 동료들과 저녁을 함께 먹는 문화를 이제 회식 문화라고 하죠. 보통 이때 술을 또 이제 많이 마시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술을 마시는 문화도 이제 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문화생활로 네, 대체되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네, 보통 뭐 그래서 뭐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이런 일들도 많습니다. 자, 다음에 인간관계. 이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건 이제 인간관계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 인간관계라는 건 그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회사에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보통 이렇게 회식을 하거나 점심 때 같이 밥을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모임에 참석해서 소모임은 여러 가지 뭐 같은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여러 가지 모임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소모임에 참석해서 이제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직장인들은 뭐 여러 가지 일도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다른 문화생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국의 가족과 한국 직장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직장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대중매체, 뭐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라디오 같은 것이 되겠죠. 인터넷, 그리고 교통,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